하면서 오늘 주식 투자 기초 개념 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초보로 돌아간다면 이것만 반복할 겁니다. 주식 초보가 항상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2강입니다. 2강. 그러면 1강이 어딘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강을 제가 잠깐 찾아가지고 혹시 오늘 들었는데 이거 앞에 내용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딨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화면을 전환해가지고 자 여기가 1강이 있습니다. 1강이 어딨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주식 투자 기초 개념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돼 있는 거 있잖아요. 24분 18초밖에 안 해. 그죠? 요거를 1800회가 아니라 조회수 18,000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어 진짜 관심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요거에 이어서 이제 오늘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을 요약을 해볼까요? 연결이 되니까 혹시 1강을 아직 안 들으신 분들도 여기 들어와 계실 수 있으니까 1강 세 가지 개념만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생산의 공동 소유라고 하는 물레방앗간 개념을 기억하자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미스터 마켓. 어, 조울증에 걸린 사람에 빗대어서 기업의 가치는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아주 높이 치솟을 때도 있고 아주 비관적으로 낮게 거래될 때도 있더라.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 이 주가가 이렇게 미스터 마켓 때문에 오르내리는데 이건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체중계. 내가 살쪘어?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옷을 가려봐도 체중계에 올라가는 순간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기업의 가치를 아주 정확히 측정을 해 주더라가 이렇게 세 가지 요약, 개념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났냐, 1강이. 오케이. 기업의 가치보다 낮을 때 사고 기업의 가치보다 높을 때 팔면 되겠네. 나는 미스터 마켓을 이용하면 되겠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업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지?가 2강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냐? 비교해서 계산합니다. 비교. 뭐랑 비교하냐? 기대 수익률 또는 무위험 수익률과 비교를 하더라. 상대 비교를 하더라. 이거 무슨 얘긴데요? 이제 뒤에 설명 쭉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려운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딱 던져놓고 뒤에 설명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식을 왜 합니까? 이거부터 생각해 보자고. 주식을 사회에 기여하려고? 어, 경제관념을 깨치려고? 기업한테 실제로 돈을 빌려줘서 투자를 잘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틀립니다. 주식을 왜 하냐?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그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피 튀기는 전장에서 나는 돈 벌려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고매한 선비야 라고 하시는 분은 나가세요.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돈 버는 방법이 주식밖에 없을까요? 이래서 벌 수도 있죠. 상속 증여 받을 수도 있죠. 그냥 나는 누군가가 기부해 준 거 받아가지고 쓰고 사는데요? 할 수도 있죠. 여기서 비교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투자를 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금할 수 있죠. 예금이랑 비슷한 거 뭐 있어요? 채권. 예금이나 채권은 따박따박 그 기업이나 빌려간 사람이 망하지만 않으면 원리금, 이자를 받아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거 뭐 있죠? 부동산. 아파트도 할 수도 있고 뭐 토지, 경매, 상가 이런 데 넣어놓고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임대 수익. 그렇죠? 또 하나는 내가 직접, 야, 주식이 있잖아. 공동생산, 공동소유?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래. 그러면 내가 뭐하러 돈을 딴 사람한테 하라 그래? 나는 내가 스스로 경영과 장사와 판매를 잘해 하시면 자영업할 수도 있죠. 자영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금 주고 가게를 인수하든지,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설비 투자한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팔든지. 그렇죠? 이것도 투자의 대상이에요. 내가 1억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거를 직접 내가 장사를 해보겠다라는 것도 비교 대상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식인 거죠.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하는 작업이 어려운 말로 밸류에이션
한자말로 가치평가.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목표 주가 계산은 사실 비교하는 겁니다. 자, 뭐랑 비교한다? 기대 수익률 또는 무위험 수익률. 내가 만약에 쫄보야. 나는 변동성이 너무 싫어. 나는 손실 위험이 절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나라가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하는 5천만 원, 뭐 최근에 법 때문에 올라간다는 1억까지만 나누어서 은행이랑 뭐 저축은행 이런 데다가 나눠서 넣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야. 나는 조금 위험이 있어도 조금 변동하는 거지 뭐 장사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뭐 이럴 수도 있지. 견디면 좀 더 잘 될 수도 있고 경쟁자를 이겨낼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기업의 소유권 일부로 사는 주식을 사게 되는 겁니다. 각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옵션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기대 수익률하고 그러면 비교를 어떻게 하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되게 편안한 투자 대상이 하나 있어.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이 채권을 사면 뭐 예를 들어서 A 채권을 사면 10%의 이자하고 원금을 보장해 준대. 근데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 주식을 사면 원금이 보장되나요? 아니죠. 정해진 이자가 따박따박 나오나요? 아니죠. 변동성도 있고 손실의 위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10%의 수익률보다는 어때야 돼? 높아야죠. 그거보다 낮으면 투자하면 안 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옵션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투자 잘 모르겠어. 나는 재테크에 젬병이야. 그냥 은행 가는 것밖에 몰라. 하는 사람은 은행에 지금 맡기면 얼마죠? 한 3% 준다 칩시다. 3%보다만 적당히 높으면 한 5, 6%만 줘도 괜찮은데? 주식에 투자해 볼 만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 주는 기대 수익률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투자 대안들, 투자 옵션들하고 수익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수익률을 비교해서 더 높은 것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어? 주식의 수익률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데요? 주식의 수익률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여유 자금이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카페를 차렸어. 카페를 차리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나온대. 남는데. 그럼 1년에 얼마예요? 1200만 원. 그러면 그 카페라는 투자 대안, 여러 가지 예금, 부동산, 채권, 주식, 카페 창업 중에서 그 카페 창업이라고 하는 투자 대안의 수익률은 얼마죠? 내가 들어가는 돈 1억. 거기서 나오는 돈 1년에 얼마?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200만 원. 그러면 1200만 원 나누기 1억 해서 12%입니다. 이거 뭐랑 비슷한데? 좀 아리까리하기도 하고 이자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은행에 맡겼습니다. 근데 예금 이자율 3%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1년에. 그럼 얼마 나와요? 300만 원. 300만 원 나누기 1억 하면 그게 3%. 근데 내가 카페를 창업했더니 1억을 넘는데 1200이 나온대. 그럼 12%. 그럼 뭐가 높은 거예요? 카페가 훨씬 높은 거죠. 그럼 카페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투자 비용, 권리금 1억. 카페에서 남는 돈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1200만 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은 똑같아요. 카페에 1억을 투자하건 내가 삼성전자에 1억을 투자하건 그거 똑같아. 들어가는 돈 1억, 나오는 거, 남는 돈이라고 하는 걸 어려운 말로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익. 그 기업이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라고 하는 건 네이버 금융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익이 남는 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남는 돈이 얼마지? 1억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이 남나? 2천만 원이 남나? 3천만 원이 남니? 예를 들면 2천만 원이 남다고 해볼게요. 2천만 원. 1억을 투자했더니 이익이 2천만 원 나온대. 그러면 수익률이 20%가 되겠죠. 20%. 그러면 예금 3%, 카페 12%, 기업 주식 20%. 그러면 가장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예금에 투자를 하면 예금에 뭐 적금을 들면 정해진 이자가 그냥 정해진 날에 따박따박 나와.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파트 뭐 하나 사가지고 월세를 줬다라고 하면은 정해진 날에 월세가 나와. 따박따박 나와.
그리고 그 따박따박 나오는 이자나 월세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영업 또는 친구가 하는 자영업에 투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씩 돈이 나와? 남는 거야? 그거 내가 쓸게. 내 마음대로 쓸게. 내가 1200만 원 남았어. 카페 1억 운영해가지고 1억 넣어서 운영해서 1200만 원 남았어. 그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에 투자할 때는 전체 소유권의 일부, 피자처럼 막 쪼개져 있는 일부만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회사 주주인지 아닌지 그 직원들도 모르고, 내 가족들도 모르고, 거기 사장님은 더더욱 몰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이만큼 내가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익 난 것 중에 이만큼 주세요. 또는 내가 이만큼 지분율이 있습니다. 0.001%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에 이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콧방귀 껴요. 너 주주인 건 알겠는데 너 대주주 아니잖아. 내 맘대로 할 거야. 너한테 그렇게 돈 안 줄 거야. 회사가 상장 기업은 남는 이익을 모두 다 배당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이익의 처분 권한에 대해서 소액 주주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의 기대 수익률이 큰 의미가 없는 거야. 나는 여기서 20%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자를 주는 예금에도 투자 안 하고 12%는 나오는 카페 창업도 안 한 거야. 내가 1억 넣으면 20%씩 줄 줄 알고. 근데 실제로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로 그 회사의 목표 주가를 딱 정할 수는 없어요. 나는 투자 의사결정을 이자, 부동산, 채권, 주식, 창업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지만 주가는 그렇게 형성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 시장 참여자 전체, 그 주식을 투자했거나 그 주식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나는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한 10%는 나와야 될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난 20% 나와야 돼. 나는 5%만 나와도 돼. 그거의 전체 평균을 내면 그것을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그 시장의 기대 수익률과 그 회사의 이익을 비교하면 목표 주가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성장률, 그것이 결국에는 무위험 수익률, 이자율과도 비슷해요.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요? 3%. 그러니까 제 생각엔 최소한 3%보다는 높아야 주식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미국 시장의 평균은 어느 정도 될까? 미국 시장은 과거 10년 동안 10% 정도씩 수익을 줬어요. 그러니까 10년이면 되게 긴 기간이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에는 관심이 있으니까 10% 정도는 기대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너무너무 잘해. 나 워렌 버핏이야. 그 사람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 연평균 20%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기대 수익률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거나, 시장의 평균, 역사적인 평균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장 참여자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대강의 결과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10%라고 해봅시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주가 계산이 나옵니다. 이익 나누기 기대 수익률 하면 그것이 목표 주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00원인 회사가 있어요. 1,000원. 주당 1,000원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는데 10% 1,000원 나누기 0.1 하면 얼마입니까? 실제로는 곱하기 10이랑 똑같아서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회사가 또 3,000원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이 한 7%라고 생각했어요. 시장 전체의 기대 수익률은 지금 7%인 것 같아. 왜냐하면 과거에 10 정도로 높았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니까 10보다는 좀 낮아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3,000원 나누기 7% 하면 됩니다. 그거는 곱하기 15 정도가 되거든요. 나누기 7%가. 그러면 실제로는 4만 5천 원 정도의 목표 주가가 산출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 7%? 10%? 워렌 버핏 20%? 나는 그거 가지고 만족 못 하는데. 나는 주식 사면 야, 한 3개월에 따블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화면을 잠깐 전환하고요. 제가 약간의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이 X축에는 수익률,
5%일 때, 10%일 때, 15%일 때, 워렌 버핏만큼 했을 때, 20% 너무 작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Y축에는 연차, 내가 1년 투자했을 때, 2년 투자했을 때, 쭉 투자해서 30년까지 투자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계산할 때는 최초에는 여러분들 다 1억씩 넣은 거예요. 1억씩 넣었는데 1 곱하기 0.1.05 하면 1억 500만 원 되겠죠. 그게 늘어나면 1억 1000만 원, 1억 16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쭉 그거 내리면 5%씩만 해도 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만 복리를 가동하면 30년 동안 가동하면 4억 원이 돼요. 그러면 10%. 야, 미국 주식시장은 10년 동안 그냥 10%였대. 나 주식 열심히 안 하고 그냥 ETF, S&P, 나스닥에 묻어둘래 하시는 분들. 10%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쭉 내립니다. 무려 17억이 됩니다. 지금 1억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랑 동갑이라고 해볼게요. 40세 1억이 밖에 없어요. 근데 나 시드머니가 너무 작은 것 같아. 근데 내가 70살 됐을 때 17억으로 은퇴할 수 있는 거예요. 17억.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돈이 생기겠죠. 나는 그거보단 좀 더 열심히 해볼래. 시장 평균이 10%인데 내가 주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0%만 할 거면 뭐하러 해? 15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면 이게 저희 회사가 성과 보수를 받는 기준입니다. 무려 66억이 됩니다. 지금 강남의 아파트 평균값이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세 채 살 수 있는 물론 30년 후에는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훨씬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아주 아주 큰 돈이죠.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30대 차이 난다고 보고 부모님께서 66억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이 유튜브 보지 않아요. 그런 분은 이미 우리 회사 고객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워런 버핏의 20%는 미친 수익률이 나옵니다. 무려 237억입니다. 237억.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0억이 있으면 상위 1%, 금융자산 10억이 있으면 상위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융자산이 100억이 있으면 상위 0.1%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20%씩 굴릴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상위 0.1%가 꿈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아까 이제 계산하는 법 잠깐 여기 엑셀 켠 김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 나누기 표시가 여기 있을 겁니다. 이익 나누기 기대 수익률은 뭐다? 목표 주가다. 자, 그러면 그냥 계산해 볼게요. 이익이 1,000원인 회사. 근데 나는 기대 수익률이 10%일 거라고 생각해.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10,000원. 그렇죠? 요게 1분의 10이잖아요. 나누기 하면 역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10,000원.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됩니까? 지금 이제 가치평가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주식을 미스터 마켓의 조울증에 따라서 저가에 샀다가 체중계가 될 때 고가에 팔아버리면 되는데 그 체중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니까 주식을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 체중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익 나누기 기대수익률 또는 이익 곱하기 1 기대수익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본다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고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면 그거보다 낮을 때 샀다가 그거보다 높을 때만 팔면 손실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어요. 알겠는데 기대 수익률도 내가 대강 해볼 수 있겠어. 근데 이익이라는 건 뭐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매출 총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또는 이익이라는 게 작년 이익이에요. 올해 이익이에요. 뭐 내년 증권사가 전망해 놓은 내년 이익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식은 뭐라고 했죠?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다. 그러면 내가 기업을 한다. 내가 자영업을 한다. 내가 자살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팔고 매상 오늘 매상이 100만 원이었어. 카페 매상이. 그거 다 내 겁니까? 아니죠. 원재료 내야 되죠. 임차료 내야 되죠. 알바 인건비 줘야 되죠.
그 남은 거 내가 이익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돈을 빌렸네, 은행에서. 이자 비용 내야 되죠. 돈 벌면 나라에서 알아서 세금 가져가죠. 세금도 빼야 되죠. 모두 다 주고 나서 정말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이익입니다. 무슨 이익? 당기 순이익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창업 준비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다가 금방 카페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 다른 사람이 장사하고 있던 카페를 권리금을 내고 사와야 돼. 근데 그 전주인이 나한테 1억 주세요. 1억 주시면 저희 카페가 한 달에 100만 원 남거든요. 그래서 연에 1200만 원, 12% 수익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물어보겠어요? 그 월에 100만 원 남는다는 게 작년 얘기예요? 올해 얘기예요? 앞으로 얘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작년에 옛날에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올해 갑자기 그 동네에 장사가 안 된다면? 갑자기 옆에 스타벅스가 크게 들어온다면? 소용없어요. 미래에 이 회사가 꾸준히 벌어들여요. 잠깐 장사 반짝 되는 거 잘못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원금 날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꾸준히 이익을 내는 미래에 지속 가능한 순이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치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미래의 이익을 어떻게 찾아내는데요? 옛날의 이익은 네이버 금융에 나오지만 미래의 이익은 안 나오잖아요. 라는 게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1강과 2강 조회수를 18,000회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3강에서 자세히 풀도록 하겠습니다.